네, 수능 특강 라이트 13강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지향적 학습이 있고요. 목표 관련적 학습이 있대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given, 무엇을 고려해 볼 때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것도 표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했으니까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감안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목표의 범위를 감안을 해보면, 그러니까 범위가 다를 수 있죠. 목표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어요. 자, 우리 오늘의 목표는요,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삼각함수를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럼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학적 어떤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라는 이렇게 좀 범위가 넓은 목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It is not surprising.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 나오고, surprising은 이제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자,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다른 모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다른 유형도 나타내고 다른 정도도 나타낸다라는 거 놀랍지가 않대요. 그래서 목표에 기반을 둔 영향의 정도와 영향의 유형, 다시 말해서 영향의 어떤 이제 그 특징이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삼각함수를 배울 거야? 아니면 수학의 이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가지 그 모델이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내가 나타내는 그 어떤 목표 기반을 뒀던 영향의 정도도 다를 거고 유형도 다르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배울 거야." 그랬을 때 정도는 굉장히 정확할 겁니다. 삼각함수를 공부를 할 거니깐요. 근데 "우리 수학의 이해를 한번 해볼 거야."라고 하면 오늘의 수업 자체는 정도가 좀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유형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가드와 그리고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propose a broad distinction 했으니까 조금 broad 개괄적인 구분을 좀 해냈대요. 그래서 막 1부터 10까지의 기반을,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둔 건 아니고 그냥 구분을 했을 때 개괄적으로 좀 넓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근데 뭐와 뭐 사이를 구분을 해 봤냐면 학습인데 which is explicitly 뭐죠? 그 goal driven 했으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딱 눈에 띄게 목표 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삼각함수 배울 거야 라고 하는 이 학습과 and that which is goal relevant 가 목표 관련된 학습 사이에서의 객관적인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신 나타나는 거는 지시 대명사로 learning이 되겠죠. 목표 관련적인 어떤 학습과 목표 지향적인 학습 두 가지에서 개괄적인 차이를 조금 두려고 노력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목표가 줄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유형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전체도 어려웠으니까 내용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 학습에서의 목표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목표 지향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목표 관련적인 게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하세요. 자, 목표 지향적 삼각함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목표 관련적은 수학의 이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목표 지향적인 건 "오늘 삼각함수 공부할 거야. 이거 공부하고 집에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목표 관련적은 "오늘 수학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 보자."라고 조금 넓게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해 줬어요. 목표 관련적인 학습을 할 겁니다. 둘 다 삼각함수를 공부하긴 해요. 자, 근데 goal relevant processing 했으니까 목표 관련적인 처리는요, 명시적으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 이제 추론자, 뭐 학습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를 세운 그 사람에 의해서 방향이 완전히 제시되진 않습니다. 그럼 목표 관련적인 학습은 뭐래요? 방향 제시를 한대요, 안 한대요?
방향 제시를 하지 않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방향 제시를 하지는 않지만 result in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병렬이 되겠네요. 자, 어떤 결과는 이제 우리가 야기하게 될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해요. 이제 with respect to 이거 이제 표현 주의하시고 자, 그러한 어떤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결과를 나타내긴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를 하진 않지만 인제 뭐 그런 결과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결과를 나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목표 지향적인 처리에서 그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할 수 있죠. as 뭐로써 발생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과업 관련된 그런 처리의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제시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부수적인 학습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의 이해에 대해서 수학의 이해를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수업한 거가 만약에 삼각함수라면 이런 과정에서 삼각함수의 이해는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관련된 그런 처리에서 이제 바람직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추론자는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 이 추론자는 어떤 암시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딱 명시적으로 이 방향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어떤 주위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죠. 선생님이 이제 삼각함수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모델을 인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이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나의 이해를 유지시켜 주는 암시적인 방향은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 세상이란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성, 아주 인제 개괄적인 방향성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요, is driven by explicit learning goals 했으니까 그 추론자의 분명한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방향 제시가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목표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이제 어떤 학습되는 그 내용 자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삼각함수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삼각함수만 공부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나의 목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에 따라서 학습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목표 지향적인 거는 뭐예요? 내가 그 목표 주변, 수학 주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의 이해를 내가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학적인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삼각함수를 설명하기에는 그 전의 단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런 결과물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학습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as the regional goals change 했으니까 그 여기 다시 돌아와서 목표 지향적인 학습에서는 추론자의 목표가 바뀌면 so does 이것도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의 표현이죠.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결과로 나오는 그런 학습 자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거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학습에서의 목표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요. 방향 제시를 이제 해 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방향 제시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과 값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목표 관련적 학습은요, 방향 제시를 뭔가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뭐, 암묵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어떤 범위나 아니면 강도에 따라서 그 학습이 되어지는 그 방향성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조금, 내용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목표 관련적인 거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목표가 있어요. 그죠? 목표 관련된 학습을 쭉 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을 쭉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학습들 중에서 내가 이제 바람직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표 지향적인 학습에서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즉 바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냐 이건 지금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점에서 점으로 바로 목표 지향적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원으로 그린 거는 목표 주변의 학습을 쭉 하면서 내가 이제 바람직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목표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거 먼저 보고 시험에 나올 거 한번 찝어 볼게요. 자,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목표 관련적인 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감안을 해 보면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목표에 기반을 둔 영향에 서로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정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래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 있고 목표 관련적인 학습이 있다라고 개괄적으로 구분을 해줬는데 목표 관련적 처리는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방향이 안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로 귀결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이 되니까요. 그래서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 바람직한 학습은 일반적인 과업 관련된 처리에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람직한 학습이 내가 일반적인 과업을 해 나갈 때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론자는 주위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있지만, 목표 관련적인 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삼각함수가 잘 이해가 되네? 라고 이제 뭔가 부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in contrast, 이제 대조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추론자의 분명한 학습의 목표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내용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변하면 학습도 변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원래는 순서 문제기는 했지만 주제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 추론을 조금 내용을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조금 찝어 보면요. 두 가지를 계속 구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이거 개괄적인 구분을 해 줬고 또 인제 여기 뒤에 보면은 "명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인제 여기서는 음 암시적으로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암시적인 어떤 방향성은 제시해 줄 수가 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분명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인제 배워지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가 인제 하나로 인제 들어가기는 만약에 고른다면 이 문장이 차라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목표 관련된 게 있어.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게 있어. 이 내용으로 부수 설명을 뒤에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바로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바로 가지고선 선생님한테 오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